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결혼 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가정에 충실한 남편을 보며 특별하지도 않아도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5년 만에 제가 모르는 남편의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저를 감쪽같이 속인 남편을 보며 화를 억누르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일은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라 생각하며 살았는데 저에게 일어나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사실을 제 친구에게 전해 들었으니 그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인 남편은 저에게 다정했고 양가에서도 반기는 분위기여서 큰 어려움 없이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3년간의 연애를 끝으로 부부가 된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고도 여전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특히 이미 결혼한 친구들이나 주변에서는 아이가 생기기 전에 신혼생활은 꼭 필요하다고 했고, 저도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갖는 건 원하지 않아서 둘만의 시간을 충분히 갖기로 했습니다. 시댁이나 친정에서도 빨리 손주를 보고 싶다는 말씀도 없었기에 결혼 초 저희는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해외는 가지 못하더라도 주말에는 국내 어디든 무조건 나갔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여행이고 뭐고 동네 극장도 가기 힘들다는 말에 더 열심히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연애를 할 때도 그랬지만 저나 남편은 화내고 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에 다툰 적이 거의 없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똑같았어요. 그러니 주변에서 항상 하는 말이 사이가 너무 좋은 부부 같아서 부럽다는 말이 많았죠. 어머님도 가끔 저희 집에 오시면 우리 아들 얼굴이 아주 피었네, 환하니 보기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 저희 둘 다 맞벌이인데 남편은 집안일에 대해서 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결혼 전 시댁에 갔다가 어머니께 들은 얘기였는데요. 예, 수민아, 내가 이 집에 시집 오고 9년 만에 우리 아들이 생겼어.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어. 그래서 애지중지 키우느라 집안일 한번 안 시켰다. 그거 하나는 네가 좀 이해해줘. 네가 잘 좀 가르쳐서 데리고 살아봐. 응? 어머님이 저한테 미안해하시며 말씀하셨고, 살아온 환경이 그러니 어쩌겠어요. 살면서 같이 하다 보면 남편도 집안일에 대해서 잘할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야, 쓰레기 버리러 갈 건데 같이 나가자. 혼자 다녀와. 난 집에 있을래. 같이 가자. 버리고 오는 길에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산책도 하고.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남편에게 좋게 좋게 말하며 같이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 혼자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재활용도 버리고 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시켜야 했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안 하고 가만히 있긴 했지만 시켜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해서 2년간 살았는데 크게 변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크게 싸우거나 하지 않았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크게 불만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는 달리 너무 졸리고 학교에 출근해서도 책상에서 자꾸만 졸았어요. 그리고 속이 더부룩하고 급식실 근처만 가도 냄새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좀 어지러워서 그래요. 점심도 안 드셨죠? 네. 속이 좀 안 좋고 졸리고 그래서 이대로 조금만 더 엎드려 있을게요. 저 혹시 박 선생님 아기 생긴 거 아니에요? 네? 동료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서 혹시나 싶어 퇴근길에 테스트기를 사서 해봤는데 정말 임신이 맞았습니다. 그저 체한 걸로만 생각했고
피곤해서 잠이 오는 거라 생각했는데 임신이라고 하니 너무 놀랐고 또 기뻤어요. 그러니까 이게 2줄이면 임신이다 이거지? 그렇다니까. 세상에, 나 이제 아빠가 되는 거야? 음, 실감이 안 나. 자기는? 나도 그래. 그래서 자기가 요즘 잠이 많아졌구나. 그런데 요즘 예민해진 거 몰랐지? 내가? 그래. 평소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내가 뭘 물어도 틱틱거렸고 귀찮아했어. 난 그냥 평소랑 똑같았는데 그렇게 느꼈구나. 미안해. 아니야. 난 또 자기한테 무슨 일 있나 했는데 그런 게 아니어서 다행이다. 자기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없어. 그냥 자고 싶어. 그래, 얼른 누워. 그리고 내일 병원 같이 가자.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동네 산부인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임신이 맞다는 걸 확인했죠. 임신 맞아요. 심장 소리 들어보세요. 어머, 너무 신기해요. 초기니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네. 병원에 다녀온 뒤 양가에 이 소식을 알렸는데 친정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셨고 시댁도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 특히 어머님은 우시면서 저한테 장하다고 하셨죠. 고맙다, 수민아. 어머님, 지금 우시는 거예요? 아니야, 울긴. 너무 좋아서 그렇지. 항상 몸 조심하고 무거운 물건 절대 들지 말고 우리 재원이 다 시켜. 청소든 뭐든 알았지? 네, 그럴게요. 잠깐만, 아버지가 바꿔달라셔. 여보세요? 그래, 나다. 네, 아버님. 몸은 괜찮대? 아기는 건강하고? 병원 가서 확인했는데 심장 소리도 좋고 이상 없다고 했어요. 그래, 알았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사서 보내주마. 네, 아버님. 양가에서 이렇게나 기뻐해 주시니 속은 울렁거렸지만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과 둘이 여행도 다니며 실컷 신혼을 즐기고 나서 아이가 생기니 더 행복했어요. 그리고 요즘 애가 잘 안 생겨서 힘들어하는 부부도 많았기에 선물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초기 입덧이 너무 심해 수업을 나가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1달 정도 지나니 괜찮아져서 계속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니 일만 하는 것도 힘든데 퇴근하고 집에 가서 집안일까지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가끔 오셔서 집안일도 해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나 저는 내심 남편이 좀 해주길 바랐습니다. 물론 남편도 밖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한 건 마찬가지지만 건조기에서 옷을 꺼내거나 수건을 개서 넣어주는 것만 해줘도 좋겠다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임신을 하고부터 더욱 바빠졌습니다. 전에도 야근이 잦았기에 일 때문에 바쁜 거라 이해했어요. 그런데 주말에도 집에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와줘야 한다며 주말에도 나갔죠. 오늘도 나가? 바쁘니까 어쩔 수 없잖아. 직원을 뽑는 게 더 낫지 않나? 월급 줘야 하는 직원을 두기엔 좀 그런가 봐. 그래서 주말에만 와서 잠깐씩 도와달라고 하니까 가는 거야. 그럼 언제까지 나가는 건데? 형편이 좀 좋아지는 대로 직원 뽑을 거라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자기가 좀 이해해 주라. 그리고 나도 언제까지 직장 다닐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일 배워두면 좋지 뭐. 나중에 나도 사업할 줄 어떻게 알아? 암튼 나 금방 다녀올게. 좀 자고 있어. 알았어. 일찍 들어와. 남편 친구가 일하는 곳은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고 카센터였습니다. 전에 저도 가본 적이 있어서 남편이 가면 무슨 일을 하는지 대충 알고는 있었는데요. 일도 배우고 친구 사업도 도와주는 거니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서 주말마다 보내줬습니다. 집안일을 잘하지 않는 것도 주말마다 나가는 것도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남편에게 크게 서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출산 날이었죠. 자기야, 다음 주 월요일이 예정일인 거 알지? 당연히 알지. 우리 도담이 태어나는데 옆에 있어야지. 그래서 남편은 미리 회사에 얘기까지 해두었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신호가 오는 듯 했습니다. 결국 토요일 새벽 진통이 시작되어 병원으로 급하게 가게 되었고 분만실로 들어가기 전 한참을 진통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쥐어짜는 듯한 고통 때문에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었는데 남편은 전화를 받으러 나간다면서 자꾸만 자리를 비웠습니다. 보호자는 한 명만 같이 있을 수 있어서 남편이 옆에 있었던 건데 10분 간격으로 계속 나가더라고요. 누군데 그렇게 전화가 오는 거야? 아, 그게 내 친구. 뭐? 지금 좀 바쁜지 카센터로 와달라고 해서. 그래서 설마 나 두고 가겠다는 거야? 나 곧 분만실 들어갈 텐데? 그래서 나도 지금 못 간다고 말했는데 와줄 수 없겠냐고 자꾸 그러네. 내가 데스크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 분만실 들어가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 그래서 말인데 잠깐만 갔다 오면 안 될까? 뭐라고? 가게만 해? 아, 알았어. 아, 또 전화가 오네. 이 전화만 받고 들어올게. 그래서 전화만 받고 들어올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분만실에 들어가 애를 낳고 나서도 남편은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몸이 아파 화를 낼 정신도 없었죠. 혼자 애 낳은 것도 속상한데 탯줄도 남편이 자르지 못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병실로 올라오니 남편은 없었고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와 계셨습니다. 수민아, 고생했지? 괜찮아? 엄마, 괜찮아. 그런데 안서방은 어디 갔어? 모르겠어. 시부모님과도 인사를 나누고 엄마가 옆에 있어줬는데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이 병실에 왔습니다. 아니, 자네 어디 갔다 오는 건가? 장모님 오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일이 좀 있어서. 수민아, 고생했다. 수민아, 안서방도 왔으니까 엄마 그만 가볼게. 내일 또 올 테니까 푹 쉬고 있어? 엄마, 조심히 가. 장모님, 그럼 들어가세요. 어떻게 된 거야? 말도 없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진통하는 아내를 두고 말도 없이 가? 미안해. 내가 거절하려고 전화 받은 건데 자꾸만 오라고 해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른 날도 아니고 우리 애 태어나는데 어떻게 아빠가 옆에 없냐? 무슨 일이 생겨서 그런 거라면 이해하겠는데 이건 아니지. 거기 도와줄 사람이 당신뿐이야? 왜 계속 당신이 가서 도와주는 거야? 수민아, 미안해. 그런데 너 이렇게 화내면 안 좋아. 진정 좀 해. 연애 때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다툰 적이 없던 저희 부부는 이날 크게 싸웠습니다. 미안해, 수민아. 내가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어?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남편은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잘못했다고 하길래 그냥 넘어갔습니다. 화낼 힘도 없고 계속해서 사과하니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했네요. 저는 조리원 생활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육아를 하느라 당분간 학교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야근은 계속 이어졌어요. 제가 독박 육아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저는 종일 아이를 혼자 봐야 했고 집안일도 제가 다 했습니다. 물론 조리원 퇴소 후 집에 와서는 친정엄마가 잠깐씩 오셔서 많이 도와주셨지만 엄마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부탁드릴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모님을 불렀는데 잘 맞지 않다 보니 다른 사람을 또 부르기가 꺼려져서 계속 혼자 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애는 빨리 큰다고 하고 복직하고 나면 아이랑 온전히 시간을 보내기도 힘들 것 같아 힘은 들어도 열심히 육아하고 집안일도 하며 지냈습니다. 수유하느라 잠을 못 자서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낼 시기가 되었고 좀 더 데리고 있고 싶었지만 복직도 더 미룰 수 없었기에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친정엄마가 딸 하원 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돌봐주셨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 간식도 챙겨주시고 잘 놀아주셨네요. 그러다 보니 엄마한테도 용돈도 두둑히 드렸죠. 저기 엄마 오셨네. 엄마, 쟤 잘 놀고 있었어? 아주 얌전해서 손도 별로 안 가. 아까 바나나 하나 다 먹고 지금 우유 먹고 있는 거야. 그리고 밥 해놨고 반찬 몇 가지 해뒀으니까 힘들게 이것저것 하지 말고 같이 밥 먹어. 엄마도 같이 먹자. 가야지. 참, 안서방은 요즘도 늦어? 똑같지 뭐. 항상 늦게 와. 일찍 퇴근해서 같이 애도 보고 그럼 좋은데. 그게 뭐 마음대로 되나. 회사에서 일하라고 하면 해야지 뭐. 그래, 엄마 그럼 갈게. 엄마 조심히 가요. 저는 남편 없이 혼자 시댁도 잘 갔습니다. 시부모님과 사이가 좋았거든요.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고요. 제가 딸을 데리고 시댁에 가면 아주 좋아하셨는데 하루 자고 가면 더 좋아하셨어요. 사실 저도 자고 가는 게 더 편하긴 했습니다. 며느리가 둘도 아니고 저 하나니까 저한테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일하랴 애보랴 힘들 거라면서 한숨 푹 자라는 말씀도 해주셨죠. 수민아, 안방에 이불 깔아놨어. 가서 한숨 자.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기는 지혜는 우리가 놀아줄게. 걱정 말고 자. 나는 뭐 애 안 키워봤어? 애가 어리면 엄마가 제일 힘들지 뭐. 그래, 걱정 말고 푹 자. 자고 내일 가면 더 좋고 우리 손이 하루 더 보니까 아주 좋지. 남들은 시댁에 가면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또 눈치 보느라 가만히 앉아있지도 못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딸이 없을 때도 어머님 아버님은 저를 딸처럼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댁 가는 게 싫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며느리는 아끼는 거라면서 설거지 한 번을 안 시키셨죠. 그러니 제가 남편 없이도 시댁을 편하게 드나들 수 있던 거였습니다. 문제는 남편이었는데 저와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닌데 일 때문에 항상 늦게 퇴근하고 주말엔 아침 일찍 나갔다가 오후 늦게나 되어서야 돌아오곤 했어요. 그러니 저도 남편에게 불만이 쌓였고 다툼이라고는 없던 저희 부부도 점점 자주 싸우게 됐습니다. 그나마 애가 있다 보니 덜 싸운 거지 정말 그동안 쌓인 게 참 많았답니다. 토요일 아침 남편이 또 나갈 준비를 하길래 저는 한 소리 했습니다. 가지 마. 어?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래?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지혜가 아빠랑 놀고 싶다고 하는데 어쩜 그렇게 나가기만 해? 퇴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하니까 바로 자버리고 주말에는 친구 일 도와줘야 하니까 나가버리고 그래도 매일 조금씩은 놀아주잖아. 5분? 아니 10분? 그래놓고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하잖아. 나도 잔소리 안 하고 싶은데 당신이 자꾸 이러는데 좀 그만할 수 없어? 알았어. 일단 오늘 나가서 내가 얘기해 볼게. 진짜 심해도 너무 심했습니다. 그렇다고 딸 앞에서 큰 소리 날 수도 없고 차라리 일하고 결혼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네요. 일 중독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나가고 나니 딸과 집에서 있을까 하다가 친정에 갔습니다. 그동안 시댁을 자주 가서 오랜만에 친정에 가는 거라 엄마 아빠가 얼른 오라고 기분 좋게 전화를 받아주셨거든요. 어머나, 우리 지혜 왔어요. 할머니! 어이구 이쁘라. 그런데 혼자 온 거야? 지혜 아빠가 일하러 나갔어. 안서방은 주말에도 일하느라 힘들어서 어떡하니? 그러게. 엄마, 나 뭐 살 게 있어서 그런데 잠깐 나갔다 올게. 알았어. 걱정 말고 다녀와. 화장품도 다 썼고 딸 옷도 사려고 친정 근처에 있는 쇼핑몰에 갔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니 애 낳기 전에는 혼자서 쇼핑하는 것도 자주 있던 일이었는데
정말 애가 생기고 나니 외출 한 번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여기저기 매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친구를 만났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였고 정말 친했는데 결혼식 때 이후로 통 연락을 못해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던 친구였어요. 어머나 수민아, 너 맞지? 정연아, 아니 어떻게 여기서 만나? 그러니까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그럼. 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연락도 끊기고? 그렇게 됐어. 남편 따라서 해외 나가 있느라 친구들한테 연락도 못하고 갔어. 그랬구나. 지금 바빠? 차 한잔할 시간 돼? 당연하지.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가까운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한국은 언제 들어온 거야? 좀 됐어. 그런데 이 동네는 어쩐 일이야? 아, 친정 왔구나. 맞아. 애만 맡기고 나왔지 뭐. 맞다. 나 저번에 너네 남편 봤잖아. 애랑 같이 있는 거 봤는데 인사는 못했어. 그래? 남편이 우리 애랑 있다고? 어. 그런데 어쩜 네 아들은 널 전혀 안 닮았더라? 무슨 소리야. 나 아들 없는데. 지금 딸 하나 있어. 어, 아닌데. 내가 너네 남편 얼굴 정확히 아는데.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남편 최근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맞네, 맞아. 내가 본 사람 니네 남편 맞아. 정말? 그런데 아들하고 있었다고? 어, 아빠라고 부르는 거 내가 정확히 들었어. 그래서 네가 아들 낳았구나 생각했지. 그때 나도 일행이 있고 너네 남편도 바쁜 것 같아서 인사는 못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 남자애가 니네 남편 손 꼭 잡고 있어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들었고. 저는 너무 황당해서 남편을 본 곳이 어디냐고 물었는데 남편의 친구가 운영한다는 그 카센터 앞이라고 했습니다. 차 수리하는 곳이라고 하는 걸 보니 남편이 맞긴 했는데 대체 그 남자애는 누구를 말하는 건지 이상했어요. 그렇게 친구와 헤어지고 친정에 갔는데 제가 안색이 너무 안 좋았는지 엄마가 걱정을 하셨고 말씀드리긴 좀 그래서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온 뒤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은 이날도 늦게 들어왔고요. 밤 11시가 되어서야 들어온 남편은 피곤하다면서 먼저 잔다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답답했던 저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어? 자기 친구 말이야. 그 카센터 하는. 왜? 혹시 결혼했어? 결혼했지. 나이가 몇인데. 그럼 애도 있겠네? 아니, 아직 애는 없어. 그런데 그건 왜 물어봐? 정말 없어? 어린 아들이 있다거나? 무슨 소리야. 애 없어. 혹시나 남자친구의 아들인데 제 친구가 잘못 보고 오해한 건 아닐까 싶어 물어봤지만 아니었습니다. 설마 TV에 나오던 그런 막장은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불길한 예감은 왜 딱 들어맞는 걸까요? 저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기에 주말에 딸을 친정에 맡겨놓고는 남편의 친구가 한다는 그 카센터로 향했습니다. 길 건너에서 지켜봤는데 손님이 많아서 바빠 보였습니다. 남편도 손님한테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보였고요. 별다른 점은 보이지 않아서 한참을 지켜보다 그냥 가려고 하던 그때 카센터 안쪽에서 어떤 여자가 남자아이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자아이가 남편 쪽으로 달려가서 안기는 걸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남편 얼굴이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웃고 있는 듯 보였고 아이 엄마로 보이는 그 여자도 남편 옆에 가서는 다정하게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손이 덜덜 떨리고 너무 놀라 입도 다물어지지 않았는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최대한 당겨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뒤로 한참을 더 지켜봤는데 손님들이 많이 오니 그 여자와 남자애는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당장 건너가서 누구냐고 따져 묻고 싶었는데 어떻게든 빠져나갈 것 같더라고요. 오해한 거라고 해버리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바로 말하지 않고 남편 몰래 증거부터 찾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온 남편은 피곤하다며 씻고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그 사이 차로 가서 블랙박스부터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찍힌 건 없었어요. 이제 남은 건 핸드폰뿐이었는데 남편이 자고 있으니 몰래 가져와서 볼 생각이었지만 손에 꼭 쥐고 있어서 몰래 가져오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매일같이 남편이 퇴근하면 차에 가서 블랙박스부터 확인했는데 드디어 찍힌 게 있었어요. 블랙박스 영상에는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아이까지 함께 찍혀 있었는데 남편 차 앞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를 안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녹음된 파일도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재원 씨, 언제 정리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애는 점점 크는데 호적 정리도 해야 하고. 그래, 나도 알아. 조금만, 조금만 기다리자. 이 대화 내용을 듣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그야말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난 것도 모자라 애까지 낳았다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저번에 우연히 만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제가 이 사실을 다 말하니 친구가 직접 가보자는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차 수리할 것도 있으니 경적 봐달라고 하면서 거기 있는 남편 친구라는 사람하고 그 여자의 관계도 알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차 안에 있었고 친구만 혼자 내려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당장이라도 내려서 그 여자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나올까요? 통으로 교체하시면 50원 생각하셔야 해요. 비싸네요. 보험 처리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그런데 그때 저 안쪽에서 그 여자가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애는 없었어요. 그리고 카센터 사장하고 무슨 말을 하는 게 보였는데 친구가 그때 차에 올라탔습니다. 수민아. 남매야. 뭐? 저 여자랑 저 카센터 사장이라는 사람하고 남매라고. 둘이 친해 보이길래 혹시 부부냐고 그냥 물어봤는데 오빠 동생이라고 하네? 그러니까 오빠라는 저 사람도 다 알면서 그냥 봐주고 있다는 거잖아. 진짜 기가 막힌다. 남편은 자기 친구가 하는 샵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지나는 길에 잠깐 들러 인사를 했었는데 친구라고 소개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상간녀의 오빠였다니. 상간녀나 그 오빠나 다 똑같이 보였어요. 자기 동생이 바람을 피우고 있으면 어떻게든 말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었죠. 저는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고 혹시나 제가 실수를 해서 남편이 손이라도 쓰면 안 되니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이까지 있으니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죠. 소송을 해도 길어질 수도 있고 복잡할 수 있다며 철저히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증거를 찾기 위해 정말 하루하루 너무 힘들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표정 관리하는 게 정말 힘들더군요. 애들 앞에서 어두운 표정은 하고 싶지 않아 학교 교문 앞에서 마음을 다잡고 들어가곤 했는데요. 이때는 정말이지 누가 저를 툭 하고 건들기만 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그 정도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증거는 찾을 수 있을지 이대로 못 찾으면 시간만 흘러가니 답답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자는 동안 핸드폰이 머리맡에 있길래 몰래 가져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손에 쥐고 자던 남편이었는데 이날은 또 깊이 잠이 들었는지 불러도 전혀 모르더라고요.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저와 결혼하고 1년 되었을 때 남편이 바람이 났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애는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아이가 맞았고요. 남편이 처음 차 수리 때문에 그 카센터에 방문했었는데
그때 서로 눈이 맞은 모양이었죠. 처음 먼저 메시지를 보낸 건 남편이었는데 여자도 마음이 있었으니 연락처를 줬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났던 건 남편이 처음부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상간녀는 상관없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둘 다 제정신이 아닌 걸로 보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서로 주고받은 내용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저와 언제 정리를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많았죠. 우리 아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진 정말 해결해야 돼. 알지. 그걸 내가 왜 몰라. 나도 지금 잘 알아보고 있으니까 걱정 마. 그래, 알았어. 오빠만 믿고 있을게. 저는 이날 이후로 블랙박스를 거의 매일 확인했고 핸드폰도 기회가 될 때마다 몰래 가져와서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평일에도 늦게 들어올 때가 많아 일주일 내내 상간녀를 만나러 갔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상간녀도 평일에는 남편을 못 만났는지 주말만 기다린다는 문자를 많이 보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증거를 계속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맞벌이에 경제적으로 부족함도 없었고 애도 낳고 앞으로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바람도 모자라 혼외자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으로 막막하기만 했지만 증거가 쌓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디 한번 당해봐라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센터 사장, 그러니까 상간녀 오빠와 상간녀 그리고 남편까지 아주 셋이 똘똘 뭉쳐 저와 이혼하기만을 바라고 있었는데 조용히 끝내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 둘 다 진행하자고 연락이 왔고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말에 아무렇지 않게 카센터에 다녀온다고 하고 나갔죠. 남편은 여전히 조모르게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바로 상간녀 소장부터 날렸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상간녀 소장이 도착하고 난 뒤 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소장을 보낸 지 열흘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남편이 퇴근 후 집에 와서는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딸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에 딸을 눕히고 나왔는데 저기 수민아. 왜? 할 말 있어?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그게 중요해?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가 아니라 당신이 바람을 피운 게 중요한 거지. 나 속이고 몰래. 그동안 재미있었니?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마음이 그런 걸 어쩌냐. 참나. 뭐라고? 마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상간녀 소송은 일단 취소해주면 안 될까? 왜 걔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 그런데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상간녀 소송. 그리고 너도 곧 소송당할 준비나 해. 아니, 야, 너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가? 감정적 아닌데? 오해가 있으면 대화로 해서 풀 생각을 해야지. 무슨 오해? 이게 다 오해라는 거야? 그럼 당신이 그 여자랑 바람 피운 거 사실 아니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바람 피운 것도 사실이고 나 몰래 애까지 낳은 것도 사실이잖아. 그러자 남편은 놀라는 표정을 하고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이나 저에게 취소해달라고 사정사정했지만 저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가더라고요. 뭐해? 보면 몰라? 집 나가려고? 정말 가지가지한다. 말 조심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갈 곳이라고는 뻔했기에 저는 얼마 뒤 이혼 소장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소장이 도착 후 며칠 뒤 남편은 이혼은 하겠지만 애는 자기가 키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유책 배우자 주제에 저런 말을 하니 기가 찼는데 저도 다 알아봤습니다. 애가 어릴수록 엄마 쪽에서 키우는 경우가 많고 또 저는 교사로서 오래 일해왔고 경제적 능력도 있었기에
남편이 제 딸을 주네 못 주네 말할 입장은 아니었죠. 더군다나 남편은 유책 배우자였으니까요. 내가 바보냐? 내가 유책 배우자라도 양육권 가져올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애한테 상처는 주지 말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내가 잘 키울게.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아빠 자격은 되냐? 그럼 내가 아빠지 누가 아빠야? 아빠면 처신을 똑바로 하고 살았어야지.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바람이나 피우고 다녀? 나중에 우리 지혜가 커서 당신을 아빠로 인정이나 하겠어? 남편과 통화할수록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순전히 남편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상간녀도 합의한 줄 알았거든요. 제가 상간녀 소송을 취소하지 않자 며칠 뒤 상간녀가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저 누군지 아시죠? 네. 무슨 일로? 그냥 조용히 헤어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재원 오빠 어차피 그쪽한테 정도 없다고 하는데 소송이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도장 찍으세요. 그건 그쪽에 참견할 바가 아닐 텐데요. 뭐라고요? 그냥 애랑 같이 사라지면 되잖아요. 왜 여러 사람 고생시켜요? 상간녀는 어려서 그런지 뭘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소송 중인데 저한테 전화를 한 걸 보면 몰라도 한참 몰랐죠. 남편이 저랑 이혼은 해도 애는 포기 못한다고 하던데 모르셨어요? 그쪽이 낳은 아이랑 제 딸아이 같이 살기 원하고 있다고요? 그럴 리 없어요. 오빠는 저랑 우리 아들하고 셋이 살길 원하는데요? 직접 물어보세요. 물어보긴 뭘 물어봐요. 셋이 살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답변서나 제대로 써요. 상간녀는 제 말에 열받았는지 나오는 대로 말했지만 저는 다 들어주지 않았고 말하는 도중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계속 전화가 왔고 아예 받지 않았죠. 그리고 저는 다음날 시댁에 모든 사실을 다 알렸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워 애까지 낳았고 지금 집 나가서 그 상간녀와 함께 살고 있다고 말이죠. 시부모님은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두 분 다 나이가 있으셔서 충격을 받으실까 봐 말해야 할까 고민했는데 남편이나 그 상간녀나 가만두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다 알게 될 테니 이때다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부모님이 저를 엄청 예뻐하셨기 때문에 제 얘기는 들으시고는 카센터로 바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바탕 난리가 났죠. 저는 학교에 있어서 직접 가보지 못했으나 남편이 전화로 다 얘기해줘서 알게 됐습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일하던 중에 상간녀한테 전화를 받았는지 엄청 상기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해서 말하더라고요. 한참 손님이 많이 올 시간에 시부모님이 가셔서 상간녀 머리채까지 잡았고 어머님이 며느리로 인정 못한다면서 난리치느라 카센터 문을 일찍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거야? 당신 부모님이 그런 걸 왜 나한테 따지는데? 네가 말 안 했으면 이런 일 생겨? 생기냐고! 부모님도 아셔야지. 어차피 이혼할 건데. 지금 우리 엄마 폭행죄로 고소한다고 난리야. 어쩌라고. 너 진짜 그러길래 바람을 피우긴 왜 피워? 생각이 있긴 해? 너 두고 봐.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긴 뭘 두고 보나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어쩜 그렇게 바보 같은지.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님 아버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수민아,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어제 가서 난리를 쳐주고 왔다. 들었어요. 재원이가 그새 전화한 모양이구나. 우리는 며느리 너 하나, 손주도 우리 지혜 하나다. 그 여자 절대로 인정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죄송해요. 저는 이혼해야겠어요. 저 몰래 바람핀 것도 용서가 안 되는데 다른 여자고 애까지 낳은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요? 한 번만 넘어가 주면 안 되겠어? 어? 죄송합니다. 그건 못하겠어요. 그래. 나라도 용서 못하지. 용서 못해. 재원이 걔는 어쩌자고 이런 일을. 속 터진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열받은 채로 집에 왔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있는 걸 알면서도 저한테 소리소리 지르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야, 조용히 도장 찍으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추접스럽게! 뭐? 추접? 그러자 아버님은 갑자기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너 조용히 안 해? 어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놀리긴! 내가 너 때문에 얼굴을 둘 수가 없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고 애지중지 키웠더니 너 이것밖에 안 되냐? 어?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실망을 시킬 수가 있어? 남편은 이날 아버님에게 실컷 맞았고 어머님한테는 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날 제 딸은 친정에 가 있어서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저도 빨리 소송이 끝나서 헤어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더는 저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혼을 해주면 둘은 신나서 잘 사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 소송만 하고 이혼은 하지 말까 싶은 생각도 잠시 했지만 그러기엔 제 인생이 너무 소중했기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저조하지 않아도 이미 두 사람은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자기 핏줄이니 무조건 애는 자기가 키운다고 한 사람이었는데 상간녀는 제 딸은 같이 살기를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이 문제로 점점 사이가 나빠졌고 상간녀 소송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카센터에서 나왔는지 시댁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는데 아버님이 절대로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돌고 돌아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수민아, 나 할 말이 있는데 잠깐 집에 들어가도 되냐? 오긴 어디로 와. 지금 쟤 자고 있어. 우리 딸 얼굴도 좀 보고 싶어서 그래. 이제 와서? 됐어. 꺼져. 야, 우리 아직 법적으로는 부부야.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정신 차려.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직도 몰라? 저는 그렇게 남편의 전화를 끊어버렸고 집에 들어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이혼 소송은 딸이 있어서 양육권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거기다 상간녀 소송까지 겹쳐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좋은 변호사를 만나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양육권자는 결국 제가 되었습니다. 유책 사유와 별개라고 해서 혹시나 남편에게 가면 어쩌나 했는데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제일 미안했고요. 상간녀 소송도 끝이 보였는데 중간에 몇 번의 위기가 있긴 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결론은 하나였죠. 그렇게 판결문도 받았고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상간녀라는 딱지가 생겨버렸으니 앞으로 자식 키우면서 떳떳하지 못할 거고 시댁에서 인정도 못 받으니 평생 저렇게 살았으면 싶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친구라고 속였던 상간녀 오빠의 카센터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망했다고 들었습니다. 거의 동네 손님이 많았을 텐데 안 좋은 소문이 도는 곳에 누가 가서 차수리를 맡기겠어요? 전에 어머님이 그곳에 가서 상간녀 머리채를 잡고 몇 대 때린 것에 대해서 폭행죄로 고소를 한 해 만에 했다는데 남편이 겨우 말려서 고소를 하는 건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와 이혼을 하고 나면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 거라 생각했겠지만 넘어야 할 산이 참 많더라고요. 상간녀가 낳은 아이는 급한 대로 자기 오빠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와 이혼도 했겠다. 이제 남편 앞으로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아버님이 남편과 연을 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든 상간녀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서 용서를 빌려고 했었다는데 아버님은 용서를 빌려면 저한테 가서 빌라고 했다면서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버님 앞으로 재산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놓고 남편에게 재산 한 푼 못 준다고 하셨답니다. 더 웃긴 건 제 앞에서 그렇게 사랑에 어쩌고 하던 사람이 돈 앞에서는 다 소용이 없었나 봐요. 부모님의 유산을 못 받게 될 거라 생각이 들었는지 상간녀를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상간녀는
자기가 낳은 아이를 하루빨리 남편 앞으로 올리고 싶었겠지만 남편이 일을 계속 미루면서 둘 사이가 멀어졌고 상간녀는 그런 남편을 고소한다고 했다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 그렇게 좋다고 만나서 애까지 낳아놓고 지금은 저러고 있다고 하니 그저 한심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남편과 이혼해서 딸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양육비도 받고 있고요. 사실 남편의 가족들과도 완전히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게 맞긴 하지만 시부모님이 제 딸을 너무 보고 싶어 하시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보여달라고 하셔서 가끔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 대한 소식도 간간히 전해 들었는데요. 재원이 그 자식 이젠 내 아들도 아니야. 유산 안 준다고 하니까 그 여자랑 정리한다고 당장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내가 받아줘야 하는 거야? 당신도 이제 수민이 앞에서 그 얘기 그만하세요. 내가 오죽 답답하면 이래?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 내가 널 보기가 부끄럽다. 아니에요. 아휴, 우리 손녀가 걱정이야. 혹시 크면서 상처받을까 싶어서 말이야. 그렇지 않게 제가 잘 키울 거예요. 그래, 고맙다. 아버님은 여전히 화가 많이 나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 번 해본 말이 아니라 그 상간녀와 아이를 인정 못한다는 말도 진심이셨습니다. 말씀으로는 가진 재산은 전부 제 딸에게 주고 싶다고 하셨으나 저는 애초에 시부모님 재산에 관심도 없었기에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이혼도 했고 상간녀 딱지도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혼해주면 둘이 행복하게 잘 살 거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현재 너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전 남편을 보면서 인과응보라는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아이가 있으니 상간녀와 정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테고 친오빠의 자녀로 올라가 있으니 앞으로 이 부분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골치 아프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딸과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요. 여전히 제 딸은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큰 사랑을 주시고 이혼해서 남이 되긴 했지만 전 시부모님도 제 딸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니 많이 아껴주시네요.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막막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잘했다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선생님으로서 열심히 일할 거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도 씩씩하게 잘 살 겁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항상 밝게 빛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